그러면 이제 첫 번째 습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옛날 번역에서는 아마 주도적인 자가 되라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똑같죠.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였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강의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영화에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 판에서 호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네가 바로 그 호구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내 삶을 드라이브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남이 내 삶을 바꾼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사람만이 내 삶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환경의 영향을 받거나 다른 외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이런 예시가 나와요. 빅터 플랭클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유대인 수용소에 있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실험을 당하고 학살을 당했을 때예요. 근데 이분이 이 생각을 하신 겁니다. 엄청난 자유죠. 내게 오는 자극. 내게 오는 자극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으나 그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밖에서 외부의 환경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물은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그 자극마저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이미 우리의 운명은 결정돼 있다. 유전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이미 우리의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는 수동적인 생각을 갖고 수동적인 운명론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바꿀 수 있다.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다 라고 믿고 꾸준하게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 관리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가치를 우선시하고 가치보다 충동을 하위에 두는 지혜가 주도적인 사람의 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스스로 해 나가는 것부터 보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만의 특징이라고 해요. 자아의식. 내가 나를 타인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 양심. 그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모든 영향에서 벗어나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특징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우리가 얼마나 피동적인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왔는지 한번 봅시다. 뭐 내가 할 수 있는 모두야. 나 여기까지 했으니까 됐어. 나를 미치게 하는 거는 뭐 우리 본부장님이야.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허락해주지 않을 거니까 난 더 할 필요가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이 시간에는 이걸 해야만 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저도 한번 돌이켜보면 그래요. 맨날 본부장님 욕하고 DS 욕하고 우리 대주주 욕하고 뭐 이렇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거는 주도적인 사람이 할 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우리 감정을 조정해서 긍정적인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말은 쉽죠. 근데 그런 사람이 돼야 우리가 우리 주도성을 먼저 확보를 해야 우리가 선택한 걸로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돌아보고 이제 아주 관심 없는 영역, 관심의 영역, 영향력의 영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집중하다 보면 그게 할 수 있는 게 계속 늘어나서 나중에는 이 관심의 영역을 다 포함시켜 버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관심의 영역에 집중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막 소극적인 걸 막 생각하게 되고 책망하는 태도 그리고 반사적인 말, 피해 의식 상태
내가 이런 상태만 아니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부정적 에너지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관심의 영역이 늘어날수록 영역이 줄어듭니다. 무절제해지고 이기적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영향력의 원에 집중한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요거 파트 2에서 굉장히 깊이 다룰 겁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신의 태도와 관계되는 문제를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12형제 중에서 제일 잘났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형들이 얘를 시기해서 이집트에다가 팔아버려요. 그래갖고 이집트의 높은 시중에 종이 돼가지고 하인이 돼갖고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종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그 시중의 와이프가 요셉이 잘생긴 걸 보고 꼬셔요. 그래서 같이 자자 그랬더니 요셉이 나는 당신과 잘 수 없습니다 했는데, 그 마누라가 너무 열이 받아갖고 요셉을 자기를 겁탈한 사람으로 해갖고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다시 이번엔 또 감옥으로, 죄인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데, 이때 이제 성경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이제 꿈을 이제 해석해 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조금 뒤에 이제 목이 잘릴 거고, 떡 맡은 관원은 다시 지위를 복귀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게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계속. 왜 외부 환경이 이랬던 거 탓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나중에 이집트에 뭐라 그러죠? 총리가 됩니다. 총리.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이 요셉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 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높은 지위를 누려요. 이렇게 자신의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높은 지위까지 갔다는 거죠. 주도적인 삶이 되자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긍정적으로 계속 우리가 선택해서 한다. 이것이 1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1강을 좀 잘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이행을 하십시다.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긍정적이 한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행위자입니다. 주도적인 삶을 살아보자.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고 행위자다. 변한 자가 되어라. 앞서 얘기했던 자의식과 양심과 상상력과 독립의지를 가지고 우리 삶을 잠깐 돌아보시죠. 얼마나 피해의식을 갖고 살았는지, 얼마나 수동적으로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30일간 우리 주도성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져라. 주도성을 발휘해라. 피해자가 아니고 행위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30일 후에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수동적인 말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을 고쳐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목표하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독립의지를 가져라. 이것이 오늘의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